안녕하세요, 신았습니다. 분리형 아이패드 키보드 케이스로 유명한 로지텍 콤보터치. 이번에 한글 각인 모델이 국내 정식 출시되었거든요. 전작 모델들의 콤보터치, 그리고 제가 직접 썼던 폴리오 터치 모델들이 꽤나 많은 호평들을 받아왔었기 때문에 이거 한국 정발 기다리셨던 분들 정말 많을 겁니다. 케이스도 전작 대비 얇아지고 트랙패드도 전작 대비 더 커졌어요. 디자인도 바뀌었네요. 그러면서 로지텍 콤보터치만의 장점은 더 극대화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로지텍에서 제품만을 보내주셔서 오늘은 영상 내용에 대한 컨펌 과정 전혀 없이 신형 아이패드 프로 로지텍 콤보터치 한 달 실사용 리뷰입니다. 로지텍 콤보터치의 정체성은 키보드 케이스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콤보터치를 좋아하는 이유가 케이스와 키보드의 역할을 둘 다 충실히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케이스 부분부터 살펴볼까요? 아이패드 모서리 부분들을 모두 감싸고 있어서 케이스 역할 그 자체를 정말 충실히 해주고 있어요. 이런 스피커 타공 구멍, 볼륨 버튼, 전원 버튼 같은 마감 부분이 너무 좋습니다. 키보드 없이 그냥 이 자체로 봐도 상당히 훌륭한 케이스예요. 후면의 경우 카메라 섬까지 보호해줄 수도 있어서 펜 작업할 때 카메라 때문에 덜컹거릴 일도 없고, 이게 옆에서 보면 디스플레이보다 말랑한 사이드 프레임이 살짝은 더 올라와 있거든요. 역시나 충격으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살짝 튀어나와 있어서 작업할 때 거슬리려나 싶었는데 실제로 작업을 해보니까 그 정도로 거슬리진 않아서 괜찮았어요. 그리고 케이스 자체에 킥스탠드가 내장되어 있어서 혼자 세워서 영상을 보거나 이렇게 뉘어놓고 애플 펜슬을 활용한 작업을 하기에도 활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서 애플 펜슬 충전도 전혀 간섭 없이 가능하고요. 저는 애플 펜슬 프로 모델인데 애플 펜슬 프로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애플 펜슬 충전을 위해서 옆면이 개방된 형태이지만 워낙 케이스 자체가 아이패드 본체를 안정적으로 고정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용하면서 빠지거나 미끄러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키보드, 콤보터치를 쓰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이 분리형 키보드 때문이겠죠. 평소에는 커버형으로 디스플레이를 보호해줄 수도 있고 키보드 타이핑도 할 수 있으면서 타이핑이 필요 없을 때에는 키보드를 분리해서 필기나 스케치 작업을 하거나 콘텐츠 소비를 하기에도 정말 적합합니다. 이번에 로지텍 콤보터치가 전작 대비 가벼워지고 얇아졌다고는 해도 키보드 타이핑이 필요 없을 때 키보드를 분리해서 그 무게와 부피를 덜어낼 수 있는 게 정말 쏠쏠하거든요. 20도에서 60도까지 조절되는 킥스탠드가 있기 때문에 키보드를 쓸 때나 키보드가 필요 없을 때나 자신의 작업 환경에 맞게 활용 가능한 점이 로지텍 콤보터치의 극강의 장점입니다. 특히 저는 맥북으로 작업할 때에는 아이패드 보조 모니터를 활용을 하거든요. 그럴 때에는 굳이 키보드 부분이 필요가 없고 자리만 차지하게 되는데, 그런 재활용 패턴에 있어서는 진짜로 로지텍 콤보터치가 최고입니다. 작동 방식은 간단해요. 아이패드의 포고페인을 통해서 키보드를 인식합니다. 몇몇 저가형 키보드들이 쓰는 블루투스 방식이 아니고 아이패드 본체 자체에서 전원이 공급되기 때문에 별도의 사용 설정도 필요하지 않고 아이패드와 붙여주기만 하면 바로 인식이 되어서 사용 가능해요. 키보드 딜레이는 전혀 없고 타건감 자체도 로지텍의 이름값을 합니다. 정말 좋아요. 로지텍 콤보터치는 그 키보드 활용성에 있어서도 네이티브 그 이상으로 호평을 많이 받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16단계로 밝기 조절이 가능한 스마트 백라이트를 지원하고 아이패드 OS 단축키를 상단에 배치해서 더욱더 편하게 아이패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볼륨 조절이나 화면 밝기 같은 것들 아이패드 본체에서 조절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오랜 시간 작업하다 보면 손의 이동 반경에 따라서 작업의 피로도가 엄청나게 차이 나게 되는데, 뭔가 조절할 때마다 손을 움직여서 올려줘야 하는 것 대신에 키보드 타이핑하고 있는 상태에서 바로 여러 펑션 키들을 조절할 수 있는 게 진짜 작업할 때는 큰 힘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진짜 칭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왼쪽부터 홈 버튼, 화면 밝기 제어, 키보드 백라이트 밝기 제어, 이번에 새로 탑재된 음성 받아쓰기 버튼, 누르면 시리가 나오긴 하는데 이제 곧 애플 제품들에 챗GPT가 이식되잖아요. 저는 이 키가 이제부터는 생성형 AI 음성 상호작용 버튼이 되지 않을까
하는 뇌피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영역을 캡처할 수 있는 스냅 스크린, 미디어 컨트롤, 볼륨 조절, 방해 금지 모드 버튼이 있어요. 요거 생각보다 되게 쏠쏠하더라고. 누르면 바로 방해 금지 모드가 돼요. 이렇게 단축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랙패드가 전작 대비 67%나 넓어졌는데요. 11인치 아이패드를 쓰다가 13인치로 바꿔서 그런지 진짜 넓어 보입니다. 아이패드 키보드 케이스의 트랙패드가 아니라 그냥 진짜 노트북의 트랙패드를 쓰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마우스 기능만 구현해둔 게 아니라 당연히 로지텍답게 애플 네이티브 트랙패드에서 지원하고 있는 멀티터치 제스처를 모두 사용할 수 있고 스와이프, 탭, 핀치, 스크롤 등등 아이패드를 맥북처럼 활용하기 위해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기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이패드는 맥북에서 안 되는 터치까지 돼. 이러니까 아이패드 프로로 작업하는 사람들이 좋아 죽을 수밖에 없지. 안 그래요? 무게는 13인치 모델 기준 660g, 11인치는 이거보다 조금 더 가벼운 474g입니다. 기존 콤보 터치 모델들의 단점이 무게가 조금 아쉽다는 점이었었는데 콤보 터치 자체도 15% 정도 전작 대비 가벼워졌고 아이패드 프로 본체 무게도 전작 대비 드라마틱하게 가벼워지면서 본체와 케이스 무게 합쳐서 1.2kg대로 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아쉬워할 수 있는 부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아이패드 본체의 상, 하, 좌우 그리고 디스플레이까지 보호해줄 수 있으면서 키보드도 쓸 수 있고 또 들고 사용할 때에는 키보드 자체를 분리해서 무게 부담을 그만큼 덜 수 있으니까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신형 아이패드 프로로 오면서 주의할 점도 생겼는데요. 나노 텍스처 글래스 모델 옵션을 선택하신 분들은 아쉽게도 로지텍 콤보 터치 사용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용이 불가능한 건 아닌데 아무래도 나노 텍스처 글라스가 상당히 민감하다 보니까 디스플레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해서 본사 오피셜로는 가능한 사용은 지양하는 게 좋다고 하네요. 아쉽지만 이 점은 확인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살짝은 아쉬웠던 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손에 땀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지만 또 없는 편도 아니거든요. 약간은 땀 자국인지 지문 자국인지가 남는 재질로 바뀌었습니다. 원래 기존 로지텍 콤보 터치 모델들이 패브릭 소재였잖아요. 이번에는 좀 더 네이티브스럽게 바뀌었는데 이렇게 바뀐 부분에 있어서도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전작이었던 패브릭 소재들이 1년 정도 사용하면 내구성 부분에서 많은 아쉬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뀐 게 아닌가 싶고 이쪽 딱딱한 부분은 키보드 부분이라서 직접 딴 거 맞닿게 될 텐데 패브릭보다는 내구성 부분에서 좀 더 좋아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로지텍 콤보 터치 한 달 실사용 리뷰를 해봤는데요. 콤보 터치 그 자체로도 상당한 웰메이드 케이스이자 키보드이고 킥스탠드 덕분에 혼자 설 수도 있고 키보드를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덕분에 저는 그 어떤 아이패드 키보드들보다 훨씬 활용도 높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추천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이 제 다음 컨텐츠 제작에 큰 힘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나스와 로지텍 콤보 터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